안녕하세요. 카프리선의 발표자 김주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차 없는 거리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최근 해외여행에서 방문한 많은 곳에서 차 없는 거리가 있어 안전하고 뜻깊은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많고 혼잡한 한국에서도 차 없는 거리 활성화를 바라며 서울시 차 없는 거리 효과 분석과 우선 입지 선정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차 없는 거리란 차량을 제한한 보행자 공간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139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목적은 크게 상권 활성화, 안전성 향상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 분야는 세계의 공통 가치로 우리나라 또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차 없는 거리는 더욱 주목해야 할 사업입니다. 기존 차 없는 거리는 주로 자치구 단위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며 데이터보다는 행정 편의에 따라 운영되어 시민 이해도나 사업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폐지 전후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권은 상권 악화를 근거로 폐지를 찬성하고 학생과 환경단체는 상권과 문화 활성화, 기후위기 역행을 근거로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차 없는 거리의 시행 효과 분석을 통한 찬반 공방 검토와 효율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 판단 기준 수립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입지 선정을 제안합니다.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표를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시행 효과를 분석합니다. 또한 해당 지표와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지역형별 공통행정동을 최종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분석에 있어 평가기준 4개와 지역유형 4개를 활용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은 안전, 쾌적, 환경, 접근이며 지역유형은 문화, 주거, 상업, 학교입니다. 본 분석에서 논문의 정성적 현장 평가에서 벗어나 지표를 재구성하고 데이터를 연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통계 검정과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지표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때 지역형별 점수는 가중치를 적용한 4가지 지표 점수와 목표 지역 점수를 더하게 됩니다. 기초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지 않을수록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입지 선정이 필요하기에 불안전성과 비환경성으로 지표를 재정의 하였습니다. 불안전성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 부상자, 사망자 수를 이용하였으며 비환경성에는 교통량, 미세먼지, 소음 민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접근과 쾌적 영역의 경우 특성이 좋을수록 입지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접근성에서는 지하철, 버스 정류장, 승객, 자전거 대여소, 주차장 수를, 쾌적성에서는 보행 만족도와 화장실, 녹지, CCTV 수를 활용했습니다. 지역 선정을 위한 특이지표입니다. 문화지역형에서는 관광명소, 유적지, 문화생활인구, 전통시장 수를 변수를 활용하였습니다. 상업지역형에서는 업무와 쇼핑 목적의 보행이 이루어지기에 매출액과 매출 건수, 폐업과 운영 개월수를 활용하였습니다. 주거지역형은 인구, 생활인구, 주택수를 활용하였으며 학교지역형은 초중고와 유치원 수, 보호구역, 미성년자와 유아수를 활용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지역 코딩과 법정동 변환을 활용하였으며 행정동 단위가 없을 경우 자치구 데이터로 대체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동 단위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였습니다. 지표 산출에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지표 산출 시 변수를 표준화한 후 KMO 검정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최적 요인 개수와 요인 적재 개수를 활용하여 가중치 기반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문화지표가 산출됩니다. 다음은 기초지표에 대한 검정 및 컬럼별 가중치 결과이며 특이지표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행정동별 지표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산출된 지표를 바탕으로 각 지역형별 최종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화지역형 입지 선정 시 기초지표와 문화특이지표까지 총 5가지 지표가 활용되며 클러스터링에서의 기초지표와 특이지표가 두드러지는 군집 중 스코어링으로 추출된 상위 행정동으로 필터링하여 지역형에 따라 최종 행정동을 도출합니다.
그 결과 문화지역형은 종로 1, 2, 3, 4가동, 상업지역형은 역삼 1동, 주거지역형은 세곡동, 학교지역형은 장지동을 포함한 6개 행정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각 지역형에 중복되어 선정된 행정동은 기초 지표가 높았기에 차 없는 거리의 주요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형으로 선정된 행정동은 타 지역에 비해 전체 평균 대비 문화생활 인구수가 많았으며 지표에 활용된 모든 영역의 변수들이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조출된 행정동이 적절한 지역형에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로 선정에 앞선 시행효과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차 없는 거리 데이터를 자체 구축하여 상권 데이터와 연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유동인구와 행정동 및 거리 단위에서의 매출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림에서 색이 붉을수록 유동인구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차 없는 거리 시행 이후 유동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차 없는 거리 유무 외의 다른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도출한 지표로 특성이 유사한 행정동을 추출하고 차 없는 거리 시행 행정동과 시행하지 않은 행정동의 매출 금액과 건수의 증감률을 비교하였습니다. 주거, 학교 지역형의 경우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된 행정동은 타 행정동에 비해 매출 증가율이 대체로 높았습니다. 보다 좁은 단위인 상권거리에서의 매출 비교입니다. 두 개의 차 없는 거리가 타 거리에 비해 매출 증가율이 더욱 컸습니다. 앞서 차 없는 거리 시행 이후 타 지역에 비해 상권이 침체한 지역은 공통적으로 주변 환경이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 해당 침체 지역의 매출 증감률은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높았다는 점에서 차 없는 거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짐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찬반 공방의 중점인 상권 악화 원인 규명에 있어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근거와 상인 협의체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도출된 행정동 내의 도로 선정입니다. 상업지역형인 역삼 1동에서는 강남대로 102길에 기존 카페 특화거리 사업과 연계하여 저녁 시간제 차 없는 거리를 제한합니다. 또한 역삼 자치동에서는 주변의 태극기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기획하고 있기에 해당 입지 선정이 적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거지역형인 세곡동에서는 시범 운행과 주말제 방식의 헌령로 569기를 제한합니다. 공원과 보행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행 연결성 제공이 가능합니다. 학교 지역형인 장지동 새말로 8길의 경우 등교시간제를 제한합니다. 장지지구는 택지 개발 사업기구로 학교, 주거, 공원 밀집 지역이지만 도로폭이 좁기에 차 없는 거리를 통해 보행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화지역형 1위인 종로 1, 2, 3, 4가는 관광명소 수와 문화생활 인구가 많아 이미 5개의 차 없는 거리가 시행 중이었고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분석이 반영된 차 없는 거리의 제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차 없는 거리 점수 체계를 활용한 전수평가를 통해 지역형별 지표를 산출하고 지역형 내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도로를 선정합니다. 이후 협의체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다음, 지역형별 적절한 도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맞춤형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주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사태조사를 진행하여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합니다. 해당 단계 또한 지표를 활용한 정량적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이는 문제 해결, 입지 선정, 평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의 의의는 차 없는 거리 데이터를 구축했다는 점, 지역형을 활용한 각 지역 특성에 필요한 차 없는 거리 시행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논문의 6가지 평가 기준 중 2가지 평가 기준과 우회 도로를 데이터의 문제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는 이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면 더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툴, 첨부 문헌, 데이터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